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 관련 기술을 뜻하는 이른바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 홍경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기후테크, 그러니까 기후와 테크놀로지를 합한 거니까 단어 그대로 풀이를 하면 네. 기후와 관련된 기술이란 뜻인데 네. 이 구체적으로 기후테크라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같이 기후 환경 변화와 이제 문제 해결이 도움이 주는 이제 모든 범위의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네. 기후테크는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완화와 기후 변화로 이제 지구 온난화 등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적응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완화하고 적응이요. 네, 이 완화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온실가스 흡수를 이제 늘리는 것이 포함이 되고요. 적응은 기후변화 예측과 모니터링, 물 관리 등이 들어갑니다. 네. 또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거나 기업에서 회계 처리나 이제 공시를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등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후테크가 더욱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예.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 지표면 평균 기온을 보면 관측이 시작된 194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네. 최소 10만 년 이내에는 없었던 고온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기후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세계 각국이 기후테크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겠죠. 네, 유럽연합, EU와 일본, 미국은 2050년 온실가스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고요. 이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이른바 깡탄 목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기후테크를 위한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탄소 중립 산업법을 통해서 청정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2030년까지 약 481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일본은 태양광 입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요. 중국은 산업과 수송, 에너지 분야에 76%를 전기화를 해요.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이용 감축도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서 기후테크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할 방침을 세웠고요. 네. 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도 마련을 했어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기후테크 분야의 유니콘 기업 10개를 이제 육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 세계 많은 기업들이 기후 대응 정책도 쏟아내고 네. 또 대규모로 투자도 집행하다 보면 네. 이 기후테크 관련 시장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후테크 산업은 글로벌 탄소 중립 투자 증가와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전 세계 기후변화 투자 금액은 1조 6천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 국가별로 살펴보면 투자 금액은 중국이 가장 컸어요. 네. 그 다음은 유럽, 미국, 영국 순이었습니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9조 달러 이상의 기후테크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선도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기업의 막대한 사업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기후테크 벤처 캐피탈 투자는 연평균 84%씩 성장해서 전체 성장률의 5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기후테크와 관련된 그 분야도 여러 개가 있을 네.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도 유망한 분야는 어디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운송과 모빌리티 분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운송 모빌리티 분야의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가 연평균 151% 성장률을 보이면서 나머지 기후테크 분야의 성장세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전기차 수소 개발과 이 모빌리티 플랫폼 중심으로 돈이 모이고 있고요. 세계 각국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EU는 2035년부터 이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아예 중단을 하고요.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현재 6% 수준인데 지금 2032년 67%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2025년 친환경차
28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환경차 다음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에너지 기술 개발도 필수적인데요. 에너지 분야는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이 완성된 재생에너지와 이제 에너지 저장 분야에 투자가 편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580억 달러에 이르고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주요 투자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천연가스를 대체할 대안으로 각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네. 재생에너지 보급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핵융합 기술은 폐기물 없이 이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네.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하면 수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차세대 친환경 차의 대표 주자도 이 수소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 시장은 매년 연평균 58%씩 성장을 해서 네네. 이 2050년 1조 4천억 달러까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수소는 아직 기초 기술 단계이긴 한데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높긴 한데 네. 향후 막대한 수소 경제 창출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수소 경제는 2050년에서야 기술 성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맞춰서 주요국들이 이제 수소 지원 정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소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EU는 강력한 규제와 신재생 에너지 경쟁력으로 수소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는 아시아의 수소 수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국내를 보면 대기업들도 수소 산업에 투자를 또 들리고 있죠.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호주 광산 개발하고 연계해서 화석 연료 대신에 수소를 사용해서 철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 물 전기 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미국 스타트업 베르다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친환경 차와 에너지에 이어서 특이하게 농업도 기후테크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술하고 이제 농업의 합성어인 에그리테크도 탄소 중립 시대의 신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에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를 합한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에그리테크는 빅데이터, AI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농업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네. 이를 통해 기존의 농업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이제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글로벌 에그리테크 시장 규모는 2018년 75억 달러에서 2025년 2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지금 육류를 대체한 대체육 시장은 전체 에그리테크 분야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투자를 받고 있고요. 네. 유니콘 기업들이 성공하면서 그 수익성과 투자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의 식물성 대체육 생산업체 비욘드 미트는 글로벌 1위 대체육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콩을 바탕으로 한 단백질로 식물성 고기와 버거의 패티 등을 제조하는 임파서블 푸드도 지속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또 정밀 농업 분야도 이제 에그리테크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정밀 농업이 뭐죠? 이 정밀 농업이라는 게 비료와 물, 노동력 등 투입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 자원을 적게 쓰니까 농업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도 줄어드는 것이죠. 아, 예.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스마트팜도 정밀 농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스마트팜 내부의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로 이제 재배 환경 요인을 복합적으로 통제를 해서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또 이제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설계한 이제 수직 농장도 정밀 농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 수직 농장에는 일종의 인공 태양처럼 LED 전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네. 채소의 영양 공급은 토양이 아니라 영양액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이 외에도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드론, 방제기 등도 정밀 농업 분야에 속하는 것이죠. 네. 네, 이 기후테크가 정말 다양한 곳과 연관이 돼 있는데 뭐 빠르게 성장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엔 글로벌 금융회사들까지 이 기후테크 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워낙 시장에서 환경사회 지배구조 투자, 일명 ESG 투자가 대세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사들은 ESG 규정에 맞게 투자도 해야 되고요. 이른바 나쁜 기업, 탄소 배출을 과도하게 하는 기업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은 이제 투자를 하기 힘들어졌죠. 네. 친환경 투자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발행하는 지속 가능 채권에 대한 자금 유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금융사들의 ESG 투자가 꼭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요. 네. 이 기후테크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투자 관점에서 돈을 벌기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웰스파고에서는 기후테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또 출범을 했고요. 네네. 상업용 빌딩의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는 기후테크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서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지속가능 채권 중에서 30%가 이 기후 변화 분야였어요. 네. 모빌리티와 농림업, 산업재 분야 등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폭스바겐과 제휴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사인 노스볼트에 이제 총 27억 5천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바클레이지도 2027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5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예. 탈탄소화와 이제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기업의 금융 지원도 나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